알쏭달쏭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의학 상식을 편하게 풀어드리는 닥터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모분뿐만 아니라 보호자분, 가족분들이 제일 헷갈려하시는 임신 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임신 주수별로 아기가 발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 주수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분만 예정일이 되면은 몇 주가 되냐? 40주가 되죠. 그리고 임신은 10달이라고 보통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수태기간은 WHO에서도 280일, 10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신기간 중에 10달, 그러니까 10달은 우리가 보통 한 달은 30일 아니면 31일이죠. 물론 2월달이 28일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30일과 31일입니다. 그런데 임신에서의 한 달은 30일, 31일이 아니라 28일입니다. 왜냐하면 4주를 한 달로 보거든요. 그래서 47, 28 하면 28일이 나오죠. 그래서 4주가 한 달입니다. 그리고 28일을 곱하기 10을 하면 28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신기간 중에 한 달은 28일이고 10달은 280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30일과 30일 한 달을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보통은 이제 산모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몇 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몇 주가 된 게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 순간부터라고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4주 전에 했으니까 지금 한 4주나 5주 정도 됐겠네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임신 주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이전 단계, 즉 난자가 이제부터 막 생겨서 자라기 시작하는, 생리가 보통 여자분들 터지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생리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난자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리가 터지는 그 순간부터가 1일이 됩니다. 1일. 그래서 1, 2, 3, 4, 5, 6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7일이 되면 1주가 됩니다. 자, 여기는 1주는 아직까지 정자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난자만 있지만 얘가 1주입니다. 1, 2, 3, 4, 5, 6, 7일이 지나서 14일가 됐다. 2주가 되죠. 2주에 배란이 될 수도 있지만 배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배란이 된다고 칩시다. 배란이 돼서 정자하고 딱 만났다. 그 만난 순간에 이미 2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생리 예정일까지 기다렸는데 생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를 보통 보시죠. 한 예정일 지나서, 생리 예정일 지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배란 시기부터 3주가 지난 거죠. 그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초음파를 딱 보면 선생님 몇 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5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5주가 3주 전에 내가 부부 관계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왜 아기가 벌써 5주냐? 이렇게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주수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배란되고 정자와 만나는, 수정되는 그 순간의 주수가 아니라 이 난자, 정자와 만나기 위해서 자라는 이 난자가 애초에 아주 조그만할 때부터 난자로 자라기 시작하는 요 시점, 그러니까 생리가 터지는 그 시점부터를 우리가 그 시점부터를 임신의 주기로 치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 오셨을 때는 4주, 5주가 넘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이 임신의 주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임신이 7주가 됐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는 물론 틀린 경우도 있지만 한 5주 전쯤에 부부관계 하신 그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지금 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주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명쾌하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임신의 주수가 그러면 조금 더 헷갈리시는 분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생리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하셨던 분들, 40일, 50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과연 언제
배란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마지막 생리 날짜로 치면은 주수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생리 시작한 날부터 우리가 1주, 0주부터 1주 이렇게 1일, 2일, 3일 치지만은 이때부터 보통 2주 있다가 배란이 된다고 보통 계산하면 맞는데 3주나 4주 있다가 배란이 돼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A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날짜를 교정하느냐 하면은 아기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아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아기 키를 잽니다. 물론 뭐 난황이라든지 뭐 아기 GV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보지만은 아기 크기를 가지고 과연 이 아기가 몇 주가 되었는지를 역으로 이제 산출을 하죠. 뭐 이럴 때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오셨는데 9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러면은 아마도 한 7주 정도쯤 전에 내가 배란이 됐을 것 같고, 그때 이제 그 부부관계를 해서 이제 이 얘기가 생겼을 거다. 이렇게 대충 이제 역으로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주수별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임신 1주, 2주.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임신 1주, 2주 때는 아직까지 정자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란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난자가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1주, 2주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난자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주가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정자와 이제 수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2주가 지나서 3주 정도가 되면은 아기의 이제 신경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발달하면서 이제 아기가 아직까지 뭐 크기로 봤을 때는 뭐 1mm, 2mm 정도밖에 되진 않죠. 그래서 3주가 되면 뭐 이렇게 수정단이 이제 막 세포 분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4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0.3mm 정도 됩니다. 0.3mm니까 1mm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 정도가 되고, 그리고 4주에서 5주로 넘어가면은 아기가 한 1mm에서 한 1.5mm 사이 정도 됩니다. 1.25mm 정도. 그 정도가 되면서 이제 서서히 신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생기기 시작하고 6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기의 심장이 보이기 시작하죠. 심장이 보이면서 심장 박동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주, 8주를 넘어가면서 아기가 커지면서 이제 8주 정도가 되면은 아기 팔다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올챙이처럼 생겼다가 팔다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주, 10주를 넘어가면서 팔다리가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와 있던 꼬리가 서서히 이렇게 짧아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주 정도가 되면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생식기가 조금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음파상으로 이제 남자의 성기인지 여자의 성기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 13주, 14주 정도가 넘어가야지 외음부 성기들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13주 정도가 되면 이제 아기 얼굴 형체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되죠. 코도 조금 나오게 되고 뭐 눈이나 이런 이목구비들이 정확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외부의 성기들이 딱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주 지나서 16주가 딱 됐다. 16주 되기 직전, 16주 정도 됐을 때 이제 태반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태반이 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왜 태반이 완성이 중요하냐면 자궁이 늘어나면서 아기가 커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자궁이 안정화죠. 그러니까 수축이 오는 걸 막아주고 자궁을 안정화시키는 건데, 이 호르몬이 사실은 16주, 15주, 16주 이전에는 엄마의 몸속에서 자궁 쪽으로 가서 자궁을 안정화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15주 끝부분이 되거나 16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기 태반에서, 자궁 안쪽에 있는 아기 태반에서 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한다는 거죠. 자기를 안정화시키는, 자기를 싸고 있는 자궁을 안정화시키는 물질을 아기가 자기 태반에서 100% 자급자족을 해서 이제 자기를 스스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6주 때부터 이제 굉장히 안전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태반이 완성이 되고 이제 그런 물질들이 이제 완벽하게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수입니다.
아기의 작업자격도 중요하지만 나라 경제의 작업자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주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아기한테 지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7주 이전에는 사실은 지방이 없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때 막 뭘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많이 먹지 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먹는 이유가 대부분 주변에서 아기를 많이 키워야 된다. 이제 좋은 영양분을 많이 줘가지고 아기를 막 살찌고 막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사실 17주까지는 아기가 지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주 이전까지 입덧을 좀 하시더라도 아기가 나중에 자란 거 보면은 잘 먹은 산모나 못 먹은 산모나 크게 차이가 없는 이유가 아기가 17주가 되기 전까지는 지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이 드시면은 아기한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산모 본인이 살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주를 지나서 19주 정도가 되면은 아기 뇌세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19주 아기 뇌세포가 본격적으로 발달할 때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라든지 이런 영양소들이 아기 뇌세포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18주, 19주 정도를 넘어서면서 오메가는 꼭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주 정도가 되면은 아기의 여러 가지 뭐 청각, 시각, 촉각 뭐 이런 것들 감각기관들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제 청각은 한 24주 정도가 돼야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아기가 엄마의 소리라든지 아빠의 소리를 사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을까요? 피부 감각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양수 속의 진동을 아기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주파수대 중에서 아빠의 중저음 목소리, 그러니까 제 같은 목소리죠. 남자의 중저음 목소리로 아기를 자극을 줬을 때 그 소리를 아기가 가장 좋아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담을 하실 때 아빠가 뭐 밖에서 뭐 이렇게 우리 똘똘이 뭐 예쁜이 뭐 이렇게 불러주지 마시고 최소한 배에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배에다 입을 대시고 우리 똘똘이 잘 있어, 우리 예쁜이 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아기가 훨씬 더 그 감각적으로 잘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주가 되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이제 청각이 완전히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주, 6주가 넘어가면은 이제 사실 그때까지는 아기 피부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핏줄 같은 거나 안에 기관들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반투명 상태로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피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조금 약간 두꺼워지면서 색소도 침착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기관들이 보이지 않는 이제 반투명 상태에서 불투명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넘어서서 26주부터 시작해서는 아기 폐세포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배는 가장 늦게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을 때 아기가 이제 주수가 모자라면은 다른 기관들은 사실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끝나 있는데 이 배가 이제 완성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호흡 곤란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애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삭 기준으로 치면은 한 37주 정도면은 폐가 충분히 완성이 됐다고 의사들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임신 주수라는 게 사실은 인간이 측정한 거기 때문에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주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37주 만삭이라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분만의 시기는 우리가 38주나 유도분만의 시기도 38주 이후에 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8주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아기 뇌세포의 성장이 굉장히 제가 19주부터 일어난다 했는데 이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이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30주가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이제 뇌세포들이 완성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30주 정도가 되면 30주에서 31주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아기 중에서 남아인 경우에는 고환, 그러니까 불알 안쪽에 있는 고환이 있죠. 고환이 원래는 사타구니 위쪽에 있다가 이게 타고 내려와서 드디어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아래쪽 부분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32주, 33주 정도가 되면서 이제 약간 이제 태동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양수의 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리고 34주가 되면 아기 머리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34주 이전에 내려오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34주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아기들은 우리가 거꾸로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아기들이 마지막 달까지 밑으로 돌아서 내려올 가능성은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최소한 34주까지는 내려오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머리가 내려온 이유는 제가 다른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35주, 36주가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7주부터 이제 만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뿐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배의 성장이 빨리 되거나 늦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주수보다 빨리 나오는 경우에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조금 늦게 나온, 38주에 나온 애기들도 간혹 배의 성장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드물게는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거나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태하냐 쌍태하냐에 따라 틀린데, 쌍둥이가 아무래도 혼자 있는 애기들보다는 키로수가 작지만 이 폐의 성장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조금 일찍 태어나더라도 호흡에 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조산인데도 불구하고 폐의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의 성장 같은 경우도 쌍둥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 단태아인 경우에는 31주 정도에 소화기관이 완성이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